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보시니까 28번 문제부터 뭘 쳐야 되죠? 28페이지 28번 문제부터 봅니다. 아까 뭐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여러분,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특례가 나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이월과세 특례가 나오면 이월과세 특례는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갑을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자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되고,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잖아요. 자, 요거 최근에 지금 안 나왔지만 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그럴 때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 후 우회 양도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증여 우회 양도는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그럼 아까 나왔던 시가은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시가은 높게 고가로 양수. 자,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되죠.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남남 사이는 특례 적용 안 되고, 시가은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해야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헷갈리니까 어떻게 외웠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은 아니고, 조세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반드시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걸 다 여기다 놨네.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 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얘는 아까 나왔다시피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자,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예요?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구조죠, 요 두 가지. 그러면 요거 한번 좀 이따가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일단 28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다음은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번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O, X요. X입니다. 올해 이거 꼭 알아들었죠. 2028년 올해 개정세법.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사업소득이 올해부터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이고. 그래서 요거 자, 올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이요. 지상권이나 지역권, 요거. 자, 사업과 자, 관련된 것은,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 뭐고요?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요거 무관한 요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 보고 사업소득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구별 없이 무조건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었다가, 올해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요거 사업소득이라는 거.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기타소득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올해 꼭 알아둡니다. 2018년도 개정세법. 자, 그래서 1번은 요거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니까 요거 사업소득입니다. 1번 X. 2번 질문 봅니다. 보유자가 3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올해까지는 주택수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하죠.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인 경우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O, X요. 우리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은 자 3주택 이상이면서 주택수가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 원이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억 원이니까 3억 원 어떻게 했어야 돼? 초과했어야 돼. 보증금 합계액이.
그래서 2번 X입니다. 3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수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우리 월세주택이요. 원래 서술 자체가 우리 법령이 어떻게 되냐면 서술 자체가 월세주택을 임대료 받는 월세주택을 소위 말해서 월세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쫙쭉 규정이 돼 있고, 자, 사이드로 이제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소위 전세주택에 대한 규정은 사이드로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외적인 것을 2번에서 본 거고, 전세주택을 보증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을. 3번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익은 비과세랍니다. 근데 9개 소유의 주택과 고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과세기간 종료 현재 아까 봤어요. 부동산 임대비에서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수 1주택이라도 또 지역 국내 등 국외 등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4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을 일시로 대여, 일시이었든 뭐였든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고. 5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은 이것도 민법의 물상보증인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역시. 6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실질과세원칙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임대사업소득인데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이죠.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 X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6번이 틀렸습니다. 29번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1개 이하의 주택을 수요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딱 하나인 사람. 단 고가주택 임대소득과 9개 소재의 임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때 주택수 계산, OX가 아니에요. 그때 주택수 계산. 기억번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하여튼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니은번 공동소유주택은 갑지분 60%, 을지분 40%.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한다 이러면 틀려요. 갑지분 60%, 을지분 40%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어떻게 하고요? 각각의 소유 계산하고요. 세목별 종합에서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디귿번 주택수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자, 부부도 소득세 계산은 개인주의 과세니까 소득세는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는 합산하고요. 리을번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사하는 경우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바꾼다 뻔하지 임대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아닙니다.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전대, 전전사 할 때. 자, 28페이지 양가로 2번으로 갑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총 수익금액 계획이 얼마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올해까지는 비과세합니까? 얼마? 2천만 원. 올해까지 1년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금액 계획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올해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죠? 1,800만 원일 때 비과세입니다. 30번 봅니다. 상가 임대는 한 채든 두 채 임대했든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든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상가 임대는 무조건 과세예요. 주택 임대가 이제 주택수나 월세,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 소유하는 자가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다. 1개 소유자의 주택 임대수는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9개 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근데 전세주택은 1주택 전세 보증금만 받고, 보증금이란 말 들어있으면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만 받고 그러면 과세 안 합니다. 1주택일 때. 이거 가로를 주의해 보세요. 이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세주택은요 고가주택이라더라도 기준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주택일 때. 자, 월세주택이 과세하는 거지, 고가주택일 때. 2주택일 때, 월세주택은 3주택일 때 무조건 과세입니다. 전세주택은 2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몇 주택 이상이어야 돼?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까지는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양도세 3입니다. 자, 양도세 3에도 또 좀 깊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요, 여러분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올해, 작년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안 나왔지만 올해는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오는데 장기공제 대상인 거 아닌 것을 특히 올해 잘 보셔야 됩니다. 적용 대상 장기 보유 등재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자, 국내 소지해야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다른 나라 국가경제가 신경써야 장기 보유 유도 안 해줘요. 미등기한다면 배제합니다. 등기돼야지.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장기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장기 보유 등재 문제 풀 때는 항상 3년 이상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 되고, 또 왼쪽 보니까 토지 비사업용 토지 포함입니다. 비사업 토지도 장기제 대상이 됩니다. 비사업 토지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비사업용 토지 포함해서 토지, 건물, 자 1세대 다주택 포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반드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꼭 확인하시고 가로도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은 아니고요. 또 적용 대상,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지역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장기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 수합이 2주택 이상이거나 1,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 수합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원정 다주택은 장기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기제 받을 수 없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받을 수 있다. 꼭 구별합니다. 장기 보유 등재액은 동그라미 1번 양도 이게다가 양도 가액으로 아까 바꿔서 나왔었죠? 양도 책에다가 차장이니까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 차액으로 한정해서요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기제 공제율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3%씩. 근데 처음에 3년 이상 산업 미만은 3, 3은 9는 아니고 양도차익이 처음에 시작은 몇 프로? 10%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해가지고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해줍니다. 근데 고가주택 같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가지고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 3, 24, 10년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프로까지 최대? 80%까지 공제해줍니다. 장기 보유등재와 기본공제 비교는 여러분이 우리 요약집에 그대로 있는 거고 쭉 비교해서 읽어봅니다. 기본공제, 하여튼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 양도는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쫙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고 거기 비교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제, 기본공제 둘 다 됩니다, 여러분들. 비고장도 했을 때 장기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세대주택에 대한 확대 적용만 안 해주는 거지. 하여튼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1번 봅니다, 문제.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 보유등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1번. 자, 요건 조금 이제 깊은 것들 나와 있어요.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로서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가로 안에 조합원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 맞습니까? X입니다. 조합원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2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등재 계산 시 양도차익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과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이에요? 아니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에 주택분에 한정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이고, 자, 우리 배웠습니다. 심화 이론부터. 뭐냐면, 자, 우리가 의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 종전 건물과 부속 토지가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주택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요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자,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 보유등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장기 보유등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얘를 인정해 주고 싶은 건데 얘는 흔적도 사라지고 없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등재액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 요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정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지금 여기 질문은 자, 조합원 입주권의 장유재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 그 주택의 양도 차익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 요거를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까?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 그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하는 거지 입주권 양도 차익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 보유동지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보유기한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입주권 양도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한에 따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해 줄 때 그 보유기한 어떻게 계산하냐? 때려부신 이 종전 옛날 이 때려부신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부속토지의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요 기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거지. 요 보유기간에 따라 그런 거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X죠? 입주권 양도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조합원 입주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주권 양도일이 아니라 여기 깊은 내용이지만 자, 때려부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주권 양도일이 아닙니다. 이거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니까 틀렸어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봅니다.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동지의 대상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비사업용 토지 장유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앞동네 틀렸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유지 기본세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뒷동네는 맞아요. 뒷동네는 맞아요.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외니까. 그래서 앞동네 틀렸습니다. 5번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가업을 그냥 물려받는 거니까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건 맞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여러분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 4번 다 틀렸고 뭐가 맞아요? 5번만 맞습니다. 5번만. 2번 봅니다. 보유기한의 기산점이요. 우리가 보유기한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상속 개시로부터.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한 계산한다는 거. 상속 개시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세율 적용 시만.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요. 배우자 직김에 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당초 배우자 직김에 속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자,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배우자 직김에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한다.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자,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킨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가격이나 취득시킨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 증여자가 당초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예상공제 합체 금액이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적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자, 큰 경우에는 아닙니다. 이거 우리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지울게요. 그러면 자, 여기를 지우고 우리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나오니까 보면서 할게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 어떻든 간에 이거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예상공제 합친 금액이 실제 지출된 자본주택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적을 때 이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거지. 크니까 둘 중 어떤 거로 해? 큰 거로 하는 거예요. 둘 중 큰 거로. 자, 그래서 3번 X입니다. 이따 또 나와요. 양도차익 계산을 한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가를 정합니다. 실제 양도한가에 실취득한가에. 근데 추계 결정 보세요. 장부 등 증빙 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콕 집어서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올 때 양도가액 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여. 환산가액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고요.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여. 이때는 기준가도 들어가요. 근데 디귿번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O, X요. 맞잖아. 양도가액은 매감기니까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매감한기 이렇게 환상가액은 추계가액을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감기니까. 맞습니다. 디귿번. 3번이요. 양도책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적용한다? 취득가액에 따른다. 요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었죠,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 맞고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필요경비 산정 원리입니다. 필요경비 산정 원리. 자, 보시니까 필요경비 산정 원리를 보니까 먼저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 산정 원리 요약집에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이거 우리가 양도책 계산할 때 여기 봅니다. 이쪽 와서 한번 볼까요?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할 때 그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가 있잖아요. 기타 필요경비.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책을 구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그럴 때는 이제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실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럴 때는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거나 등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취득가액 분명하면 매, 감, 환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는 또는 기준시가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이렇게 매감한기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 일일이 들어간 비용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지금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그러면 부정탄다? 371.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유가, 양도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유가예요. 양도당시가 아니라 기준유가의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한다. 그럴 때 취득가액을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매매사락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가로 할 때는 무조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 끝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금액과 아까 나왔었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하고 비교해서 자, 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금액이 이거보다 적을 때는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는 문제는 요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요게 더 크대요. 그러면 근데 이거로 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둘 중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큰 것을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요구하고 비교해서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문제 나옵니다. 동영모사에서. 자, 봅니다. 30페이지요. 필요경비 산정원리 거기 봅니다. 원칙 취득가액을 실지 축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한쪽 가르친 2번 예외를 보세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매감한 또는 기준유가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한쪽 가르친 3번 특례요. 근데 특별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감한 게 중에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필요경비는 기억번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금액과 니은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 합한금액하고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는 거. 니은의 금액이 더 크면 니은의 금액으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5번
필요경비계산공제, 양도차익을 추계 수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 필요경비계산공제액,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균일가,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 균일가에 공제율 몇 프로? 3%. 취득 당시 균일가가 1억이면 공제율 3% 하니까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얼마가 돼?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미등기는 배제하는 건 아니고 몇 프로? 0.3%. 1,000분의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가로놓기 하셔야죠. 몇 프로? 7%. 나머지는 몇 프로? 1%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계산하면 부정타느냐? 3, 7, 1입니다, 여러분. 5번 봅니다. 아니구나. 5번 봅니다. 나머지는 거기 그 손가락 표시는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5번 소득세법상 갑은 국내에 소유하는 토지를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도 가정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성토지는 아니고 양도항시 등기되어 있고. 자, 이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하고 있어요? 5년 내 제3자 양도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특례죠? 자,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은 2억이고 을이 증여받을 당시 가액 5억이고 병에게 양도한 가액은 7억이다. 자, 그러면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예? 을입니다. 자, 이율과세 특례에 나오면 항상 갑을병에서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증자를. 근데 취득가액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지문입니다. 30페이지 맨 오른쪽.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을입니다. 수증자 을이고. 그 다음에 2번 양도채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5억입니까? 아닙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니까 얼마여야 돼? 2억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7억에서 얼마를 빼요? 2억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5억이고 양도차익은 5억이 돼야 되는 거고 5억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증여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식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까 원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옛날에 상속증명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잖아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3번 맞고. 4번 장기 보유등재액은 토지 양도차익에 을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 부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취득 시기는 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부기한 계산하죠. 이건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 갑이 취득한 날부터 증여자 갑이 취득한 날부터 부기한별 공제를 곱해 계산하고. 5번 갑과 을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접의손은 어차피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연대책임 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연대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연대납세무 있다 틀렸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5번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자, 7번도 주의하라고 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1세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자,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5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땐 특례 적용 안 해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여기를 보세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2억,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5억, 양도한 가격이 7억이에요. 그러면 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취득 가격은 어떤 거로 해야 돼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특례 적용 안 하니까 특례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하는데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 5억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에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이 의미도 알아둬야죠. 자, 취득가격은 얼마로 한다? 5억 원.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합니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특례 적용 안 하니까. 그래서 7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6번, 7번이 옳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동형모의사 또 문제 나와요. 자, 배우자 직계임속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 적용 안 하는 경우 이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야 안 해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다 그러면 법원 가서 왜 이혼하려고요? 성격 차이예요. 다 그런 식으로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특례 적용 안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혼 신고 제출한다고 가짜로. 근데 사망으로 그러니까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는데 취득가격 그러면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지.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또 수용당해서 2년 내 증여받은 자산을 수용당해서 2년 내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수용당해서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수용당한 경우. 1세대 1택 증여받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안 해. 1세 1택인 고가혜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 그럼 뭐라 특례를 적용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깊은 내용이지만 우리 세법 고득점을 위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동영모의사를 통해서. 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갑이 특수관계인인 고자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토지를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그 토지를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고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하는 거예요? 5년 내 양도한 거니까 이율과세 특례죠? 이제 이율과세 특례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토지를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이 경우 을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인 경우 필요경 매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는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래서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 세금 포탈하려고 너 죽어 내가 살을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특례 적용 안 해. 그러니까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수증자 을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3번 을이 갑의 자녀인 경우 그럼 이율과세 특례죠? 배우자 입김속간 토지 양도책 계산할 때 사업인정무실부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시법 규정에 따라 혐의해서 수용된 경우는 내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죠?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니까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당시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맞죠?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특례 적용 안 하니까요. 4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통지액은 역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토지 양도차익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 부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자,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양도하니까 취득 시기는 누가 취득한 때부터? 증여자가 갑이 취득한 때부터 부기한 계산하고. 맞죠, 여러분? 장기 보유통지 정의주든 실용주든 다. 5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자인 경우 그러면 이거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금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여기 보세요. 이율과세 특례인데 지금 이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 삼촌, 조카,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사촌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몇 년 양도했을 때 5년 내 양도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자가 네. 그러면 이제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해산부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증여 후 우회양도는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해서 요 두 개 합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 뭐 할 때요? 이게 두 개 합친 게 요거보다 뭐 할 때? 더 적을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 거 우회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싹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합니다. 싹 부인해.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 문제가 돼? 당초 증여자가 납세 문제가 되고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도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당초 증여자가.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싹 부인. 그래서 이제 보세요. 5번은 을이 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의자인 경우 그러면 증여 후 우양도 부당해산부의 특례예요.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을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갑이 여기 보세요.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아요?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자, 배우자식끼리 분속한 증여유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쫙 몰아놨습니다. 아까 내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 수용된 경우, 양도당시 혼인강에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는데 사망으로 혼인강에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고 1세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 1세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미음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고 그럼 뭐하러 특례 적용해 이런 것들. 그래서 미음번이 작년 개정세법이고 추가된 거고 리을번이 리을번이 재작년에 추가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거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으면 아까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거. 아까 문제 봤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8번 봅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갑은 1년을 보유한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 상속인인 자녀가 무주택자가 상속 개시로부터 8개월을 보유한 후에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 달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그러면 9개월이 증여받아 상속받고 나서 9개월이 되는 때 양도한 거네요.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세 적용 세율은 얼마인가? 자, 요거 자, 1세대 주택을 상속받아서 요거 양도할 때 요거 했습니다. 자, 세율이 몇 프로 적용돼야 됩니까? 예? 만약에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하는 기산을 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자, 요거 이런 얘기잖아요. 자,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상속인 그 다음에 제3자 그랬을 때 자, 1세대 1주택을 지금 증여받아서 양도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지금? 뭐예요? 아파트네. 주택이네요 주택. 네, 맞아요. 하여튼 주택을 양도하는데 1세 주택이란 말이 없고요. 자, 돌아가신 분이 얼마 보유했대요? 1년. 그 다음에 상속인이 9개월이 되는 때 상속 개시되고 나서 8개월에 있다가 한 달 더니까 같은 9개월 정도에 보유하다가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세율 몇 프로 적용되느냐? 세율 적용 시에 상속 개시로부터 양도까지로 했다 그러면 이게 1년 미만이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은 몇 프로예요? 40%였겠지만 자,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경우에만 세율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 주택으로부터 양도까지로 하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세율 적용 시 보유한 기산 좀 알고 있는지. 9번 봅니다. 9번. 갑은 다음과 같은 아파트를 양도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일이 2012년 9월 1일, 양도일이 2018년 8월 16일. 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7억이고요. 기준시가 5억 5천만 원이고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이고 기준시가 9억입니다.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시에 뭘 구하라는지 잘 봐야 돼요. 양도소득 금액 구하라고 그랬죠? 가필 차장 소 구하라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당연히 양도책 계산할 때 기준시가도 있고 실거래가가 있는데 실거래가 확인되면 뭘 적용해야 돼? 실거래가로. 그럼 양도가액은 12억이고 취득가액은 7억 원. 거기다가 취득세나 소개비 등 기타 필요경비가 1억 원. 자, 1세주택이고 비과세권 모두 충족했다. 자, 딱 보니까 이거는 딱 보니까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예요? 12억. 9억 초과했잖아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 양도책 계산입니다. 알겠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책 계산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 자,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 원 기준에서 9억 초과예금 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 그러니까 전체 양도책,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 양도책 계산은 전체에 대한 양도책 12억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빼니까 얼마예요? 여기 12억에서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경비 빼니까 얼마냐고요? 예? 아이고, 이것도 왜 대답을 못하셔? 12억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빼니까 얼마냐고 합한 걸. 예? 아이고, 이런 것도 답이 없네. 미치겠네. 자, 12억에서 7억하고 실거래가로 해야지. 7억하고 기타 필요경비 1억 원 합치니까 얼마예요? 8억 원. 12억에서 8억 빼니까 얼마예요? 12에서 8을 빼니까 얼마냐고. 4억. 오늘 집에 늦게 가겠다.
곱하기 자,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구호까지 비교하면 빼기 위해서 안 분하죠.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이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3, 4, 12. 12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2분의 10이니까 얼마냐고 1억이지. 약분하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자, 1억 원. 그러면 양도차익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구하라 했으니까 가필, 차, 장기 보유별 공제는 안분계산하고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3%씩인데 양도세 과세될 일세주택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적용한다고 했어요? 아까 8%씩. 몇 년 보유했어요, 이거? 6년. 예? 6년 아니에요. 잘 따져봐요. 5년 이상 6년 미만이지. 5년 이상 6년 미만이죠? 6년을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거 보면은. 내가 틈이 그렇게 만들어놨 건데. 자, 5년 이상 6년 미만이지. 그러면 보유연세 8%씩 적어가니까 바로 40. 공제율 40%입니다. 1억에 40%니까 얼마예요? 1억에 40%니까 얼마냐고. 4천만 원.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장기공제 4천을 빼니까 1억에 4천 빼니까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양도소득금액이요. 가필, 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이게 무슨 이게 산수인데 무슨 자 그래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혜택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혼자서 해봐. 조용히 해보시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한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몇 년 이내에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알겠네요, 이거. 자, 건물 취득하고 나서 몇 년 내요? 신축하고 나서 몇 년 내? 5년 이내. 5년에 체크합니다. 두 개 중에 고르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악용할까봐 환산가액으로 하면 세금을 좀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에 더합니까? 요거 페널티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자 양도세 계산 시에 저 환산 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하면 그러면은 양도세 계산하면 그 해당 건물 환산축의 몇 프로? 5%. 100분의 5.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에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2018년도 올해 신설된 규정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꼭 무조건 꼭. 자, 이 규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31페이지. 이 규정은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 적용하지 않아요?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자, 문제집에서도 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포인트 어떤 건지. 시험에 바꾼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고르기로 해놓은 걸 요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11번, 이게 10번 꼭 알아두고 개정세법. 11번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을 거주자갑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나와요. 동형모의고사에서 한번 봅니다. 모의고사 출제했고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한 우리 양도세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싹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1세주택 비과세, 장기 보유 통제 세율점과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 얘기 나왔습니다. 1번,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향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주택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지역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일 때, 주택 양도할 때. 2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을 보유하다가 그럼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죠?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3번 위 동그라미 2의 경우에 기본공제금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 싹 다 깔아줍니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말합니다. 자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같은 애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했을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0%입니다. 1년 6개월이어도 50%가 아니라 40%가 아니라 50%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4번 틀렸습니다. 5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3주택 다주택 양도했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가 자 1세대 2주택자면 10% 추가세율 할증세율 적용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 20%를 할증한 세율과 그리고 26에서 62%까지 요 세율과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원래 주택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 요 세율을 적용해서
동일한 대상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당할 때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한 줄씩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율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요 11번 문제는 반드시 올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관련한 내용을 요 문제 한 문제에 싹 다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됩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2018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 양도하는 경우에 2018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 신고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며칠?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언제까지? 2개월. 9월 16일이니까 11월 30일까지지. 11월 30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납부할세기 1,400만 원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이 재산세, 종부세와 달리 1천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납기내 최소 얼마?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 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에 있어서 2018년 4월 20일에 매매대금 청산하고 2018년 5월 4일에 허가도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예정시효 납부한다. 아까 했잖아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어.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해야 돼? 7월 5월 4일 허가일이 속하는 5월 4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31일까지예요.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되고. 4번 부담보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2018년 7월 15일이라면 2018년 9월 30일까지만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로 속한 달에 말일부터 부담보 증여는 몇 개월? 3개월 내니까 언제? 10월 8, 9, 10,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틀렸죠? 5번 봅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하면 해당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를 감면한다. 2018년 올해 개정세법이죠? 반드시 알아둡니다, 여러분. 이것도 올해 개정세법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끝이 보이네요, 이제? 네, 끝이 보이네.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면서 소득세 총설 및 그거 봐. 아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몇 번만 안 했으면 오늘 좀 더 시간 내에 끝나는 건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딱 그 시간이 그만큼 걸린 거예요. 트랙이 또 딱 2시까지 딱 농담까지 포함해서 딱 2시 딱 끝내게 돼 있는 건데. 자, 힘내시면서 여러분 좀만 보겠습니다. 소득세 총설 및 국외재산의 양도세입니다. 1번 소득세법상 국외재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으면 O, 틀리면 X요. 1번 양도채 계산 시 필요경비 외환선은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수령일 또는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지 이거 그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등기일 X, 양도일 X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계산하고. 2번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세율은 70%이다. 국외재산은 등기, 기준시가 이런 거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부동산 등은 주식 빼놓고는 무조건 국외 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6에서 42%입니다. 보유한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장기 보유제는 국외산의 경우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3년 보유했어도 장기봉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국외산의 경우 장기보제 안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장기보제 안 해주고. 4번 국외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한 현황을 반영한 시가액에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뭐든지 실거래가로 계산해요.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는 거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시가로. 틀렸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으나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O, X요. 국외재산의 경우 물납 안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 그냥 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분할 납부는 깔아줍니다. 물납은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요. 장기 보유제는 안 되지만 기본제는 되고요. 국외재산의 경우. 6번
만약 고소자가 국내 주택, 등기되고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국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양도는 이제 국내만 1주택이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 상관없어요. 국내만 1주택이면 자, 1세대 비과세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무자는 양도인지 계속해서 국내 3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자의 양도에 하나요? 과세한다. O, X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무자는 비고자 안 되고 고조해야 되는데 고조도 그냥 고조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자만이 납세무겠습니다. 3년 아니에요? 5년입니다. 자, 8번입니다. 고자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 주택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6에서 42% 세율이 적용된다. O, X요. 맞습니다. 등기 여부, 주택수,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국외에 소지하는 부동산은 6에서 42% 초과세율입니다. 이거 맞고요. 8번. 9번.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양도세액은 산출세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산출세액으로만 세공제 방법으로만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외국에서 세금 낸 거 공제해 줄 때 둘 중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번.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도 국내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이고, 우리가 전 세계 부동산 어떻게 기준시가를 매겨요? 기준시가 등기여부 적용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5번, 6번, 8번, 9번입니다. 1번, 5번, 6번, 8번, 9번이요. 아셨죠, 여러분? 예. 2번 라스트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고르시오 이러지 않고 친절하게 고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떨 때 고르시오 해놨다가 그건 이제 그 공식적인 문제 뭐 전국모의고사 같은 거라든가 공식적인 문제나 그렇지 우리끼리 공부하는데 고르시오 이러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르세요. 자, 고르세요 여러분들. 1번.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은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무가 있다. 비고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무가 있죠. 비고자는 국외소득은 납세무 없고. 마돈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그래서 맞고요. 2번, 고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아닙니다. 1년이 아니라 183일 이상 거소 둔 자.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말합니다. 183일이요. 3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한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고자가 납세를 진다. 올해 2018년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공동소유자는 각 고자가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맞습니다. 각 고자가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 납세무 없고요. 4번 32페이지 2번 문제 4번.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 또는 국내 거소를 둔 날에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된다. 자, 요약집에서 한번 봤었죠? 요거 뒤바꿔져 있습니다. 자,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왜냐면 거주자라는 게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 둔 자니까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 아니죠? 주소 둔 날부터. 거소는 거소를 둔 날이 아니라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뒤바꿔져 있습니다. 거소를 둔 기간은 183일 되는 날부터 비거저가 거저가 됩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혹시 몰라서 봅니다. 5번.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더 5년 이하의 주소고소를 둔 외국인 고자, 미녀들에서 나왔던 따로 자밀라 이런 애들 얘기한 거예요. 국내로 송금된 국외발생소득과 국내에서 지급된 국외발생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외국인 고자도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하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한 장 다음 페이지 끝에 글이 있습니다. 시험 전날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세계 최고의 소리꾼 장사해준 동백아가씨를 들으면서 여러분 합격을 소원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이제, 지난주 특강 들었는데, 반드시 몇 번을 보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첫 해 동영모의고사 1주차 시작할 때 요거, 일단 첫 주는 일단 요 특강집을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정독해서 읽어보고, 외우는 것들은 다니면서 막 외우시고 그리고서 다음 주에 동영모의고사 응시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끝나고서도 또 시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사진 찍은 다음에 인사하고. 자, 잠깐만. 하여튼 고생하신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 끝까지 열심히 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세요.